안녕하세요. 미디어 매체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충남 삼성고 학생들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2학년 사회과학과정 김민지입니다. 여러분, 평소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혹평을 받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혹평을 받는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주제 또한 그러한 의문에서 출발했는데요. 저는 그런 영화들이 혹평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매체별 상상력의 차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데일리 환경의 한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독서율 감소의 원인으로 시청각 매체를 떠올린 점과 우리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문학적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통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는 주제인 미디어 매체가 독자들의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습니다. 시각 매체 소설과 비교하여 청각 매체인 라디오 소설과 시청각 매체인 영화가 독자의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매체의 범위에 시각 매체와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를 포함시켰고 이에 따른 상상력의 차이를 비교,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네, 상상력이란 아주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연구에서 상상력에 대해 뚜렷하게 현존하지 않는 대상이나 경험해보지 않은 현상 등을 마음속으로 그려내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상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선 상상력을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상상력 분류표는 포스터의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러한 상상력의 분류를 상상력 연구의 거장인 가스통 바슐라르와 질베르 듀랑의 연구 이론을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스통 바슐라르는 상상력 연구에 있어서 이미지, 즉 상상력의 물질성에 주목했습니다. 즉 상상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의 물질, 특성을 중시한 것이죠. 저 또한 연구 과정에서 각 매체별로 등장하는 대상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상상력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물과 물건, 그리고 장면 등의 특성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표현을 중심으로 상상력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이론을 통해 감각적 상상력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시각적 상상력과 청각적 상상력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베르디에랑은 상상계의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쥐랑의 연구에서 상상계, 즉 상상력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추론과 유추 등을 들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상상력 분류의 기준을 차용하였고 정신적 상상력에 대한 정의를 내린 뒤 표와 같이 추론적 상상력과 연관적 상상력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행 연구를 마친 뒤 질적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결과의 보편화를 비롯하여 편향된 연구 결과를 배제하기 위해 각각 선호하는 매체가 다른 연구 집단 1, 2로 나누어 선정하였습니다. 각 매체별 연구 대상자들에게 제시할 문학으로는 시각, 청각, 시청각 매체가 모두 존재하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섭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약 2달간의 간격으로 각각 3가지 매체를 접했는데요. 각각의 매체를 접한 뒤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인터뷰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전사를 바탕으로 독자들의 상상력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청각, 시청각 매체는 시각 매체에 비하여 감각적 상상력과 정신적 상상력에 대해서 연구 대상자들의 상상력 표현 과정을 제한하고 상상의 폭을 축소시키며 표현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새로운 상상 유도를 방해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독자들의 문학적 이해도 향상에는 도움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직접 상상력의 차이를 느낀 점에 대해 언급해주기도 했는데요. 연구 대상자들은 내가 상상하면서 읽기에는 책이 더 좋은 것 같아.
혹은 글을 보면 창의성을 만들어. 근데 듣거나 보면 편견을 만드는 것 같아. 고정관념 같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과의 인터뷰 이외에 매체별 독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각 매체,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시각 매체와 비교했을 때 청각 매체와 시청각 매체는 독자들의 상상력 폭을 좁히지만 독자의 문학적 이해도 상승에는 기여한다. 즉, 시각 매체는 독자들의 상상력 향상에 가장 좋은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청각 매체와 시청각 매체는 독자들의 이해력 상승에 가장 좋은 매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는 독서 교육의 목적인 문학적 상상력 향상에 부합하는 매체를 활용한 독서 교육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매체를 통해 이러한 독서 교육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고 독자들의 이해력이 향상될 것이며 그리고 상상력 향상을 통한 국내 독서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는 상상력이라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가장 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상상력을 수치화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상상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상력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며 남은 학술제도 재미있게 즐겨주세요.